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9월 달력 속에는 반가운 명절 추석이 담겨 있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달만 같아라. 조상들에게 보름달은 전체성, 완전함, 풍요 등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의미였습니다. 달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매년 맞이하는 대표적인 명절 추석. 익숙하지만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적 이야기도 가득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추석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을 의미하는데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달이기도 하죠. 또한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갑의 한가위, 중추 등 이름 부자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한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오국백과가 풍성해서 1년 가운데 가장 넉넉한 때다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 것이죠. 추석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 됩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추석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듬뿍 느끼고 있었는지 그대로 와닿는 이름입니다. 우리 역사 속 추석에 대한 오랜 기록은 김부식의 저서인 삼국사기에도 남아있는데요. 신라 초부터 전해지고 있는 대표 명절로 알려져 있죠. 그 책 속의 구절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라 3대 유리왕 때 부녀자들을 두 패로 나누어 길쌈을 하고 지는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고 함께 가물을 즐겼다. 함께 온갖 놀이를 하였으니 이를 가배라 한다. 이때 진편의 여자들이 일어나 춤을 추며 탄식하기를 회소라 하였는데 그 소리가 구슬프면서 아름다웠으므로 뒷사람들은 그 소리를 인연으로 하여 노래를 지어 회소곡이라 불렀다. 이렇게 길쌈을 하며 가을과 겨울을 날 수 있는 옷을 지었는데 추석빔이라고 부르는 두꺼운 새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이죠. 양반집에서는 농사를 짓는 집안의 머슴들에게까지도 새 옷을 한 벌씩 마련해주곤 했다고 하죠. 달빛 아래 모여 옷을 짓고 노래를 부르던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정겹게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지죠. 우리 조상들은 추석이 되면 햅쌀로 예쁜 송편을 빚곤 했습니다. 첫 쌀과 과일 등 수확물을 정성스럽게 조상들에게 올리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한 해 동안 무탈하게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았겠죠.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한 송편일 텐데요. 솔잎을 넣고 찐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편에는 맛과 향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까지도 함께 담겨져 있죠. 우리는 피곤할 때 살림욕을 즐기곤 합니다. 이때 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는 인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살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즉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특히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에는 더 많은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옵니다. 자칫 상하기 쉬운 떡에 솔잎을 넣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예쁜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라는 속설 들어보셨죠? 지역별로 넣는 재료도 모양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흔하게 그려지는 송편은 바로 반달 모양입니다. 왜 송편은 보름달이 아니라 반달 모양일까?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정확하게 확인된 학설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이 어느 날 땅속으로 귀신이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죠. 놀라서 땅을 파보니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거북이의 등에는 백제는 둥근 달과 같고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죠. 무당에게 물어보니 둥근 달은 즉 가득 차서 이제 기울어질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크게 화가 난 의자왕은 그렇다면 백제가 망한단 말이냐? 화가 나서 무당을 죽이고 말았는데요. 정말 무당의 말처럼 얼마 후에 백제는 망했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조상들은 앞으로 기울어질 보름달보다는 앞으로 차오를 날만 남은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빚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떡 하나에도 의외로 깊이 있는 옛 역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오늘날 추석 앞과 뒤 연휴로 충분히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이 조상들도 추석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휴가를 내곤 했습니다. 성묘를 위해 휴가를 주는 것은 나라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왕도 직접 제사를 지냈고 기쁜 명절이라 추석 때에는 사형을 시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추석은 오곡이 여물고 과일이 익어가는 넉넉하고 흥겨운 명절이었는데요. 정약용이 이야기한 추석 풍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 날씨에 시골 마을 즐거워서 들레어라. 가을 동산에 풍치는 과시할만도 하구려. 지붕엔 넝쿨 말라서 박통이 드러났고 언덕엔 병든 잎새에 밤송이 떡 벌어졌네. 여유당 전서에 쓰인 추석의 시골 마을의 풍속을 기록하다라는 시입니다. 마을 모두가 모여 음식과 놀이를 즐기는 기쁜 날이 추석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죠. 지금은 잊혀졌지만 의미 있는 풍속들도 전해지곤 했는데요. 반기라는 풍속이 대표적인 풍속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집에는 작은 쟁반 크기의 목판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하죠. 집집마다 만든 명절 음식을 바로 이 목판 위에 담아서 나누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정성껏 차린 음식을 예쁘게 반기에 담아 어린아이들이 분주히 집집을 오고 갔다고 생각하니 그 상상만으로도 정겨운 느낌이 훅 들지 않으시나요? 반복이라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양쪽 집의 중간에서 본다, 하루에 반나절 동안 만난다라는 의미인데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한 번 시집을 가면 마음대로 친정 나들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쌓여갔겠죠. 그 마음을 명절인 추석 전후에 풀었던 것이죠. 농사가 끝나 상대적으로 한가하고 명절이 겹쳤던 시기, 엄마와 딸은 중간 위치쯤에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바람을 쐬고 즐거워했던 것인데요. 조선시대 풍속을 담은 책 동국 세시기에 이 부분이 민요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도 보고 저어 반보기를 허락받아 이내 몸 절반길 가고 친정엄에 절반 오시어 새 중간에 복바 위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엄마 울엄마야 날 보내고 어이 살았노. 따라 연지 따라 밥 못 먹고 살았구나. 따라 곤지 따라 잠 못 자고 살았구나. 금옥 같던 두 손이 갈고리가 되었구나. 구슬 같은 두 볼이 돌짝밭이 되었구나. 금쪽 같은 내 딸이 부엌 강아지 다 되었네. 얼마나 애틋하고 기다렸던 귀한 만남이었을까요? 요즘도 명절이 되면 차가 막히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추석 귀성길에 오르곤 하는데요. 따뜻한 명절을 더 따뜻한 사람들과 보내고픈 마음이 담겨있는 풍습이죠.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옷처럼 잘 차려입고 풍성한 추석처럼 넉넉하게 먹으며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은 속담인 것이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모두 추석을 맞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이 풍성한 추석이 될 수 있게 저희 채널 반주원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